오늘 주식시장 마감 후 중국 금융 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중국 금융 정책의 핵심 기조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안정이라는 절대적인 목표 아래 모든 정책적 역량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일된 메시지입니다. 가장 먼저 감지되는 기류는 대내 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의 기대를 관리하고 자신감을 표출하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인민은행 총재가 이번 발표가 단기적 정책 조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님을 서두에 못 박은 것은 매우 의도적인 발언입니다. 이는 시장이 섣부른 부양책을 기대하거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을 경계하고 중국 금융 시스템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견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발표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단연 안정과 리스크 방지입니다. 인민은행은 통화가치의 안정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쌍두마차로 삼아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증감회 주석 역시 상해 종합지수의 변동성이 이전보다 뚜렷하게 감소했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목표가 단순히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등락을 제어하여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총국이 고위험 중소금융기관의 수를 최고점 대비 대폭 줄였고, 부동산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여 2천만 채의 주택 건설을 지원했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과거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여겨졌던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중소금융기관이라는 3대 리스크를 이제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러 부처가 협력해 시장의 큰 변동을 막아냈다고 강조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충분하며 이를 유기적으로 사용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대목입니다. 안정을 확보한 토대 위에서 중국 금융 당국이 나아가려는 방향은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입니다. 과거처럼 유동성을 무분별하게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국가가 설정한 전략적 목표에 집중시키는 정밀 타격 방식의 금융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증감회 주석이 A주 시장의 기술주 시가총액 비중이 4분의 1을 넘어섰고, 시총 상위 50개 기업 중 기술기업의 수가 크게 늘었다고 강조한 것은 자본시장이 더 이상 전통산업의 자금 조달 창구가 아니라 신품질 생산력으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주식 발행 등록제를 전면 시행하고 과창판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것 모두 기술 기업들이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금융이 실물 경제, 특히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첨단 산업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국이 꺼내든 카드는 강력한 규제와 처벌입니다. 이는 과거의 무질서한 성장에서 벗어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립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증감회 주석이 재무조작, 시세 조종 등 투자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주범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처벌하여 금융조작 생태계 뿌리 뽑겠다고 강경한 어조로 발언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벌금 및 몰수액이 이전보다 30%나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금융감독총국 역시 불법적인 대주주를 3,600곳 이상 퇴출시키고 금융기관의 자금이 실물 경제를 외면하고 공회전하거나 여러 상품을 통해 겹겹이 포장되어 투기적으로 운용되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규율을 바로 세워야만 장기적으로 건강한 자본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상장사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총액이 5년간 80% 이상 급증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역시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통해 시장의 신뢰에 보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개방이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A주 보유액이 3.4조 위안에 달하고 해외 상장 기업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국제 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벽이 튼튼함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국경 간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 비중이 30% 가까이 상승했다는 대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금융 주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인민은행 총재의 답변은 이러한 스탠스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중국의 통화정책이 국내 거시경제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대내외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중국 경제의 필요에 따라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중국 금융 당국이 내놓은 종합적인 메시지는 과거의 성장통을 딛고 이제는 리스크를 통제하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단기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차단하는 대신 강력한 규제와 정밀한 지원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여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중국 주식시장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토와 홍콩 증시는 겉으로 보이는 지수의 방향성과는 별개로 내부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분화된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본토의 A주 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주요 지수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하며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락한 종목수가 상승한 종목수를 훨씬 초과하여 시장의 체감 온도는 다소 차가웠습니다. 반면 홍콩 증시는 주요 지수 모두가 하루 종일 약세권에 머물며 하락 마감했지만 특정 섹터에서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며 시장의 하단을 지지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시장 모두 전체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특정 테마와 정책적 변수가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적 장세의 특징이 더욱 뚜렷해졌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디로 집중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두 시장을 관통한 가장 강력한 테마는 단연 인공지능 AI과 소비전자 분야였습니다. 이 흐름의 진원지는 오펀 AI가 애플의 주요 공급망 파트너 입신 정밀과 협력하여 새로운 소비자용 하드웨어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히 하나의 신제품 개발을 넘어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와 모델 중심으로 전개되던 AI 혁명이 이제는 우리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하드웨어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시장은 해석했습니다. 이는 곧 AI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 칩, 정밀 부품, 조립 라인 등 하드웨어 공급망 전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겨남을 의미하기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이 아이폰 17의 초기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자 주요 생산 파트너에게 이를 생산량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공급망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본토 시장에서 AI 스마트폰, AI 안경과 같은 개념의 기기들이 시장을 주도했고 연산력과 AI 칩 관련주 역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OCS라는 기술 개념이 컴퓨팅 파워 관련주에 새로운 상승 명분을 제공했고 중국의 대표적인 GPU 설계 기업인 모어 스레지의 상장 심사 소식은 관련 협력사 및 개념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 내 AI 기술 발전과 반도체 설계 수요 증가가 SMIC의 생산량과 평균 판매 단가를 동시에 끌어올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AI 혁명이 결국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맞물려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AI라는 기술적 혁신이 시장의 한 축을 이끌었다면 다른 한 축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뚜렷하게 반영된 테마가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바로 반내권, 즉 소모적인 내부 경쟁을 지향하고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정책 기조입니다. 이 기조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분야는 철강 산업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향후 2년간 철강 산업의 연간 부가가치 성장률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동시에 신규 생산 설비 증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거처럼 무분별한 증설 경쟁과 가격 덤핑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깎아먹는 치킨 게임을 멈추고 공급을 조절하여 산업 전체의 수익성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철강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를 정부 주도의 구조 조정을 통해 산업의 체질 자체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내권의 흐름은 의약품 섹터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제약 바이오 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 중 하나는 국가 주도의 의약품 집중 구매 제도였습니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인해 제약사들이 과도한 가격 인하 압박에 시달리며 연구개발 투자보다는 원가 절감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새로운 집중 구매 방안에서는 단순히 최저가를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임상적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기업 간 담합이나 과도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의약품 반내권 정책으로 해석되면서 의약품 관련주, 특히 혁신 신약 개발 기업과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기술 혁신과 정책 변화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동안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도 투자 심리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9월 대출금리 LPR을 동결하며 전면적인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무작정 유동성을 풀기보다는 이전 정책들의 효과를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8개월 만에 14일물 영내포 거래를 재개하며 3천억 위안 규모의 단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단기적인 자금 경색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동성을 정밀하게 관리하려는 중앙은행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전면적 완화는 없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미세 조정은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독자적인 통화 정책 기조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이라는 글로벌 환경과 맞물려 홍콩 증시에 더욱 복합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수의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자체는 글로벌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홍콩 증시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합니다. 달러 약세는 홍콩 달러의 상대적 강세로 이어져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환경의 개선이 홍콩 증시의 하단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가운데 중국 본토의 산업 정책과 AI 같은 성장 스토리가 결합되면서 홍콩 증시의 상승 잠재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각국 중앙은행의 탈달러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홍콩 증시가 글로벌 거시 경제의 흐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기관들은 대체로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토 A주 시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테마가 빠르게 순환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 집중되는 반내권 관련 산업, 국경절 황금 연휴를 앞둔 내수 소비주 그리고 AI 로봇, 반도체로 대표되는 기술 자리 테마가 시장을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랠리가 장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계 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산업의 성장 동력이 워낙 강력하여 현재의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홍콩 증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하락과 조정을 거치면서도 저점을 높여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라는 우호적인 외부 환경은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기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은 개별 산업의 경기와 기업들의 실질적인 펀더멘털 개선 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자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자금 유입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므로 지수 전체의 상승보다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는 바텀업 접근이 유효한 시점이라는 조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발전이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술주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선세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은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실적과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고배당주 역시 A주 시장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 변동성 장세에서 안정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홍콩 시장의 매력으로 꼽힙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양대 시장은 지수의 등락이라는 단순한 현상 이면에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의 물결과 소모적 경쟁을 막으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본토 A주 시장은 정책과 테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부적인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고 홍콩 증시는 이러한 중국 내부의 동력에 더해 외부 변수까지 더해지며 더욱 복합적인 방정식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인 위축과 조정의 분위기 속에서도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응축하며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